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이 연동형을 선택할 것이냐 병립형을 선택할 것이냐 서로 티격태격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재명한테 떠먹일 필요 없어요. 이재명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적의 수를 항상 골라서 도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택은 무조건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현주도 이재명이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르면 돼요. 그게 이재명 지지하고 힘 실어주는 거지. 순 이재명도 째려봐야 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우리 문프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무지성 지지를 해놓고선 선거구제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근데 이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팍 와닿는 건 아니고 병립형, 연동형부터 먼저 좀 알아봅시다. 정치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요. 병립, 연동 단어도 기억도 안 나는데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알기 쉽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병립형은 초한지처럼 한나라와 초나라 양강구도예요. 둘이서 맞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런 거대 양당이 싸우는 선거구제로 기존의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거고, 연동형은 춘추 전국시대예요. 온갖 잡당 조그만 정당들이 난립하는 혼란스러운 정치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아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병립형은 지역구 후보도 뽑고 정당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47석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지역구가 전국에 253석이 있고 나머지 300석 중에 47석이 비례대표로 나눠주는 의석수인데, 요거를 2016년 총선 때까지는 원래 병립형으로 심플하게 왔었는데 민주당에서 쇼한다고 이러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연동형이 생겨서 지역구 후보 정당 따로 투표하는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빼고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가 많이 당선된 정당은 불리하고, 거대 정당들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동형 하면 좀 불리하고, 지역구가 적게 당선된 정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데 좀 골치 아프고 복잡해요. 연동형이 원래 2016년까지 계속 해오던 게 병립형이었는데 거기에 더 복잡해진 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한다고 추진했던 건데 이거 골치 아파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반영률 50%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연동형은 지네가 얻은 표 아닌데 그냥 달래는 거예요. 준연동형, 병립형인데 병립형이 깔끔한 양당 시스템에서 우리 맞짱 끝판왕 대결을 하자 이래서 민심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큰 압승을 거둘 수 있는 병립형인데 저도 설명하면서 시원하게 해설이 안 되네요. 2020년 총선 민주당이 180석 가져갈 때 그때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전용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석을 가져가요. 그래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획득하고, 그래서 몇 석이라도 더 가져가게 돼요. 준연동형 비례제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 거두려면 어중이당, 떠중이당, 납골당, 정의업당, 숭구리당당 얘네들이 난립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애들이 과연 반윤으로 이재명으로 하나가 될까요? 이재명이 탄핵하자고 발의했을 때 얘들이 힘을 합쳐서 200석을 모아줄까요? 과연? 그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용혜인이 해줘요? 조국이 해줘요? 이낙연이 해줘요? 얘네들 안 해준다고요. 윤석열 탄핵하자고 할 때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재명 말을 들을 거라는. 얘네들 오히려 내각제 개헌에 찬성해 줄 일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유지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한 석도 차지 못할 만한 이준석, 조국, 이낙연 같은 애들은 병립형을 하게 되면은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기 힘들어요. 얘들은 비례 의석수만 노리는 애들입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어서 몇 프로는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보면은. 연동형을 하면은 이런 잔챙이들, 숭구리당당, 납골당, 정의업당 이런 애들은 유리한 건데,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다글다글 연동형에서 비례제로 몇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할까?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200석을 이재명의 민주당 외에 친문 수박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고 얘네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또 반윤이라고 설친 애들, 용혜인이다, 조국이다, 이낙연이다, 이준석이다, 얘네들도 몇십 석 차지하고, 국민의힘에서 내각제 개헌 찬성하는 국민의힘 세력들로 또 몇십 석 차지해서 200석을 만들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심산인데, 내각제 개헌 막으려면 병립형이 좋긴 좋죠. 근데 연동형 한다고 해서 지금 민심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는 압승하는 판으로 빤히 보이거든요. 여론조사에 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게 중도층인데, 무슨 미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30%의 민주당 지지자, 진보 지지자 30, 어떤 미친이 나타나도 뽑아주는 흔들리지 않는 보수 지지자 30%가 있고, 얘들은 뭔 짓을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나머지 40%가 중도층이에요. 근데 이 중도 민심은 완전히 윤석열에서 떠났습니다. 국내힘은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걸 아니까 지금 반윤이라고 하고 쇼를 하면서, 반명이라고 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겠다고 얘들이 설치고 있는 건데, 근데 얘네들을 윤석열이 싫어서 대안으로 찍어주는 표는 많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확실한 캐릭터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너무 찐꽁빵꽁으로 엉망진창인 애들끼리 다 모아놨으니까. 아니 빼미 대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악명 높은 류호정, 그리고 빼미 싫어서 미치는 이대남들의 대통령이라는 이준석이 한패가 된다고 하는 게 안 어울리고, 이낙연이 틀딱 할아버지랑 새파랗게 젊고 주둥아리만 하는 야근이랑 케미가 안 맞고, 지금 제대로 합당도 안 했는데 초반부터 너무나 분열이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연동형을 해도 이재명이 민주당이 떡락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재명이 민주당이 워낙 중도 표심을 많이 끌어갈 게 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한 석이라도 아쉬워서 그냥 어떻게든 200석을 내각제견 찬성파로 만들어 보려는 이거를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려면 병립형이 낫긴 하죠. 왜냐면 윤석열이 싫어진 세력들이 대안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도 찍자 이러고 있었는데 제3지대라고 반윤 반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도 별로인데 그냥 납골당이나 찍을까? 이런 애들 표를 노리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3지대를 연동형 해서 위성정당 해가지고 송경길 추미애 공동대표로 해서 그쪽에 이재명이 좀 싫다 이런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중도 지지자들 그걸로 다 몰아도 되는 거고, 어떤 선거제를 선택하더라도 이재명이 완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병립형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란 얘기죠. 지금 판세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비례제를 제안했어요. 소수당의 몫을 할당한 권역별 병립형을 하겠다. 아니 이건 뭐야 또? 연동형 병립형은 대충 감은 오는데 또 권역별 병립형은 뭐냐? 요게 제가 봤을 땐 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요거는 다들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반대할 명분이 없는 선거제예요. 국내힘도 권역별 병립형 하면 반대할 명분 없고, 또 제3지대에도 이걸 반대하고 싶지만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먹혀요. 배려를 너희들 해준다니까?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 의석 중 30% 이내로 배분하겠다. 병립형과 연동형을 짬뽕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권역별로 해서 동서 차별, 지역 차별 이런 거 동서 화합을 하자는 명분도 참 좋고, 권역별 비례제 요거를 공부를 조금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 이상 표를 받은 정당에 대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해 주는 건데, 요건 많이 그래도 양보해 준 겁니다. 민주당에서 소수 정당. 요 정도 양보해 줬으면 됐지. 지역구 나가서 한 석도 차지 못하는 거지 정당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한테 압박질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병립형 광역 비례대표제, 단어가 어려운데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그래서 각 권역 비례 의석의 30%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30%, 중부권의 30%, 남부권의 30%. 여기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자. 한 석도 양보하기 싫죠. 근데 얘네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왜냐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이 원해왔던 동서 갈등, 지역 차별 요거를 화해시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선거제이기 때문에 납골당이나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이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반대는 하겠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기가 힘든데, 국내임 지금 병립형에서는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서는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도 국내임 지지표가 한 20-30% 나온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비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임도 그렇게 반대를 할 명분은 없어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하면 47석의 비례 의석수 중에 14개만 군소 정당한테 가는 거예요. 나머지 33개는 국내힘과 민주당이 나눠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석을 가지고 납골당, 기본소득당, 정의업당, 숭구리당 등 별의별 정당들이 14개 가지고 먹고 떨어져 하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손해지만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병립형으로 가면 얘들 폭동 일으킬 것처럼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4개 의석을 소수 정당들이 나눠 먹는데 얘들이 다 합쳐도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기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수죠. 만약에 비슷비슷할 때 거대 양당이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그래서 얘따 요거 먹고 떨어져 하고 좀 떼주면서 국내힘이든 소수 정당이든 어느 정도는 다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김대중 노무현이 원했던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이재명이나 민주 시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 용해인, 조국, 이탄희 같은 애들도 반대할 명분 없어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파리했던 들이니까. 국내힘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언급을 했어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경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 국민도 호남에서 의석 차지한 적이 언제였나 싶은 애들인데 호남에서도 자기네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제가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중재안으로서 아주 적절한 어느 정도 떼주면서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닌 의석수니까 좋은 거라고 봐요. 권역별 비례제를 그림으로 보면은 더 알기 쉬운데요. 지역구를 3개로 권역을 나눈 거예요. 수도권, 중부, 남부. 47석의 비례 의석수잖아요. 그 중에서 19석 수도권, 중부 14석, 남부 14석 해서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쪽만 의석수 차지하던 국민의힘도 요 호남 쪽에서도 좀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또 민주당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에서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요러니까 요거는 서로 만족시키는 거고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2020년 총선 때 결과를 봅시다.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영남에서 56석,
더불어민주당은 7석. 근데 미래통합당은 호남에서는 0석이었어요. 아, 그러면 요거는 양당한테는 좋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호남, 영남에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이 들고, 나쁘지 않은데? 우리도 호남에서 의석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영남에서 의석 차지하고, 이러면은 동서화합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잡단 소수 정당 애들도 노무현, 김대중 파리를 하면은 얘들도 반대할 명분 없고, 이게 현재 주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최적의 수라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제가. 권역별 비례제가 양당에게 유리해요. 근데 완전한 권역별 비례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해서 14석은 좀 군소 정당, 소수 정당한테 주자? 요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 권역별 비례제에서 남부권에서 총선하게 되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의석을. 왜냐면 영남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 가서는 안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산업시설 없으니까. 그런데 호남은 산업을, 경제를 발전을 안 시켜줘서 경상도 많이 이주해서 일하시면서 돈벌이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민주당 표가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경상도에서 더 많이 뺏어갈 수 있죠, 민주당이. 권역별로 7% 득표해야 한 석 나온다, 이런 계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소수정당 제3지대 스몰 텐트 애들은 한 석도 못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14석 정도는 떼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정의당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반대하는 걸 보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권역이라는 장벽 만들고 양당 기득권 강화 쪽으로 가려는 것이다. 아,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이건 가야 된다고 빠르게 진행시켜. 좋아, 빠르게 가. 권역별 비례제 정의당이 반대하니까 이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이 내각제에 관련된 발언, 그리고 권역별 비례제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면은 이재명은 변함이 없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까 느낌이가 오실 거예요. 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내각제 개헌에 또 그런 시도에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각제 개헌의 움직임, 그런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내각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이재명은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대선 때도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언급을 확실하게 했어요. 내각제랑 중대선거구제가 친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언급했었고, 다 아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어설프게 보지 마세요.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내각제 개헌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 이걸 지킬 뿐이니까 내각제 개헌만 저지해내면은 이재명 정권 창출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 내각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다만 대통령의 권한 분산,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내각제 개헌에 또 그런 시도에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각제 개헌의 움직임, 그런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내각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셨죠. 이재명은 내각제 완전 반대다. 명확하게 발언했으니까 이런 거 번복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선거제를 원하고 있나, 선거구제를. 이것도 대선 당시 똑같은 자리에서 언급한 건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재명이 권역별 비례제 하겠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샷다마우스, 우리는 권역별로 가자.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동의하실 것처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한 표씩을 행사하는데 내가 찍은 표는 4표가 되더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표의 등가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51%만 득표하면 49%는 다 의미 없는 표가 됩니다. 버려진 주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비례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그래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는 했는데, 그걸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조문을 못 쓰게 만들었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합니다. 영남이나 또는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는데 다른 쪽이 득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표율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아셨죠? 다 결정된 거예요. 이재명은 이미 대선 기간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했고,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권역별은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이거 가지고 좀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계속 언급하는 게 오히려 갈라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 권역별 이제 거의 확정이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재명은 양자택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걸 아세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제가 이재명 SNS다 기사들 보면은 이재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양자택일은 구태정치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연동형 병립형이 아니고 제3의 선택. 권역별 선택해버리잖아요. 또 이대남 이대녀 양자택일 요구가 많다. 왜 선택해야 하나. 이재명은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권역별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하나 생긴 뉴스 기사가 났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착수했대요. 민주당 의원 80명이 준연동형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탄희가 구라로 글을 날렸다가 삭제하고 온갖 쪽팔린 거를 다 감수하고 있는데 준연동형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재명도 만들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을 오히려 압박하십니까? 연동형 해라, 병립형 해라, 압박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권역별 비례제를 밀어붙이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창당한다 이러면 우리도 위성정당 창당하면 되는 거예요.